오늘은 2024년 6월 20일 밤 10시 22분 특별히 그 므낫세의 아수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하고 그다음에 에셀핫돈의 비속, 이걸 프리즘의 비속 요 내용을 설명할 건데요. 자, 므낫세가 에셀핫돈 통치 시절에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므낫세가 에셀핫돈 통치 시절에 아수르 포로 잡혀갔다는 기록, 역대하 33장 1절, 역대하 33장 1절. 프리즘의 총 6면 기록 중에서 므낫세 이름은 제5면 55행에 있다. 여기에는 이 정벌의 업적, 에셀핫돈의 정벌을 기록한 그 업적을 기록한 그 기록은 673년에서 672년에 있었던 그 업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673년에서 672년 정도. 그 다음에 아수르의 에셀핫돈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이때. 그리고 그 아들이 아수르 바니팔이 왕위에 올랐고 그때 므낫세가 31세로 석방이 됐다. 므낫세 구속기간이 최소한 4년 내지 5년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 기록된 내용에 아수르 에셀핫돈의 무자비한 공격성하고 상대방이 순수히 조공을 바치거나 항복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처형을 해버렸다. 자,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역대 왕들 통치자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쭉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자, 요나 선지자, 니네 거주민 회개, 그 다음에 또 내는 디르갓 빌레셀 3세, 살만네셀 5세, 그 다음에 요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722년에. 그리고 사르곤 2세, 그 다음에 사네립 2세, 히스기야를 아주 괴롭힌 왕, 사네립, 그 다음에 히스기야 통치 기간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히스기야는 741년 출생을 했고 728년 아버지하고 13세부터 섭정을 했다.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죽고 히스기야가 25세로 단독 통치를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44살에 므낫세 3세 때부터 공동 통치를 했다. 이때 히스기야가 사망했고 54세로 히스기야 사망했고 이때 므낫세가 12살이었다. 그 다음 에셀핫돈은 이렇게 통치기간이 있고, 자, 므낫세 통치기간, 므낫세는 699년에 출생했고 히스기야 42세 때 므낫세가 출생했다. 696년 므낫세 3세 때부터 섭정을 시작했고 므낫세 12세부터 단독을 통치했다. 이때 히스기야가 54세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26세쯤 아수르로 포로 잡혀갔다. 또 요 기간에 아수르 왕 에셀핫돈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 그 다음에 므낫세 31세 석방 아수르 바니팔이 요때 왕위를 즉위했다. 그 다음에 므낫세가 57세로 사망했다. 642년 57세로 사망. 그 다음에 아수르 바니팔의 통치 기간이 여기 나와 있고, 또 아수르 바니팔 이후에 나라가 쇠퇴해서 아수르가 쇠퇴해가지고 니느웨 함락이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이 됐고 왕족으로서 하란에서 마지막 저항을 하다가 실패했다. 이때 완전히 하란에서 망할 때요. 이때 요시야 왕이 609년에 사망을 해요. 요시야 왕이 이때. 자, 역대하 33장의 11절, 역대하 33장의 11절, 아수르 바니팔 통치기간 이렇게 되고, 사네립의 손자이고, 사네립의 통치기간은 이렇게 되고, 에셀핫돈의 아들이다. 에셀핫돈의 통치기간이 이렇게 돼. 전부 다 에셀핫돈은 므낫세, 그 다음에 사네립은 히스기야, 그 다음에 아수르 바니팔은 므낫세, 이렇게, 괴롭힌 왕들이에요. 자, 기원전 672년, 에셀핫돈 통치기간이고, 기원전 672년, 에셀핫돈의 왕비하고 적자, 후계자가 죽자, 에셀핫돈이 요때 통치기간인데,
왕신의 내분을 우려해서 아수르바니파를 아수르 니느웨 왕으로 세웠고 아수르바니파를 그 다음에 이복 형제 삼슈움욱기는 바벨론의 왕으로 임명하고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아수르바니팔은 똑똑한데 니느웨 왕으로 또 이복 형제 삼슈움욱기는 바벨론 왕으로 임명하고 에설핫돈이 사망한 후에 누구도 이에 반역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겠다. 그래 내전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내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맹세를 하겠어요. 아수르바니팔은 통치기간이 이렇게 되고 뛰어난 지략과 능력을 발휘하고 사제들의 지식에 등통했으며 수메르, 아카드의 어려운 문자들을 해독할 수 있었고 사냥, 궁술, 승마에 뛰어나서 아버지 에셀핫돈의 신임을 받았다. 자, 기원전 669년 11월 1일 에셀핫돈이 통치기간이 이렇게 되고 이집트의 3차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원정 출정 중에 갑자기 하란에서 병사로 사망을 했다. 아수르바니팔 아들 에셀핫돈의 아들의 아수르바니팔은 통치기간이 이렇게 되고 요때에 할머니의 도움으로 모든 왕실과 신하의 충성을 맹세받고 다음 해에 순조롭게 아수르 왕위에 올랐고 이복 형제 삼슈움욱긴을 바벨론 왕위에 앉혔다. 기록에는 두 사람의 젊은 왕위가 마치 쌍둥이인 것처럼 동등하게 되어 있으나 아수르 왕 아수르바니팔이 아버지의 진정한 후계자임은 분명했다. 자, 통치는 집권 이후 아수르바니팔은 통치기간 이렇게 아수르바니팔은 한동안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해야 했다. 기원전 667년 구스 사람 이집트 왕 디르하가가 반란을 일으켰고 667년에 그는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멤피스에서 곧 진압을 했고 디르하가는 구스로 도망쳤다. 반란을 도왔던 이집트의 신하들은 모두 니느웨로 붙잡아왔고 반란은 철저히 진압을 당했다. 전복지에 그 지역 출신 왕을 세운다는 방침으로 아수르바니팔 왕은 이집트에 느고 1세를 왕으로 대신 세우고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아수르의 충성을 다짐을 받아왔다. 기원전 664년 구스 사람 이집트 왕 디르하가가 사망하고 디르하가의 조카 따누타카가 다시 이집트를 침략해서 이집트의 수도 데베를 점령했다. 아수르바니팔은 이번에도 군사를 또 보내서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하고 따누타카를 구스로 쫓아보냈다. 느고 1세는 이 전쟁 중에 사망했으며 아수르는 다시 푸산메티코 1세를 이집트의 왕위에 임명했다. 나중에 아수르 군대는 이집트에서 쫓겨났지만 그 이집트와의 무역은 계속 유지하였다. 아수르바니팔은 이집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집트를 도와준 두로와 리디아를 징벌하고 아수르의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한편 왕에 임명된 삼슈움욱긴의 관계는 66년 동안 순탄했지만 샴슈는 아수르의 피지배 민족과 연합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반란을 꾀했다. 음모를 알아차린 아수르바니팔은 곧장 경고를 내리고 특별 조공을 부과했으나 이 이복 형제는 곧 거절을 당했다. 아수르바니팔은 곧바로 군사행동에 들어가서 바벨론에서의 이복 형제 반란을 진압했는데 이 반란은 거의 3년을 끌었다. 바벨론은 포위된 상태에서 극도의 굶주림을 주려했고 사람이 서로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기원전 648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샴슈움욱기는 이복 형제
종말이 다가오자 불타는 자신의 궁전에서 바벨론 궁전에서 자살했다. 아수르바니팔은 도시를 재건하고 바벨론 도시를 재건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다시 보장했지만 새로이 바벨론의 왕으로 임명된 깐달라우는 제2적인 왕의 역할만 바지사장의 왕의 역할만 허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집트의 역사 1952년판 여기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 자 아수르바니팔 말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가 언제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기원 633년, 631년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확실하게 몇 년대 사망인지 그 기록이 확실하지 않다. 말년에는 대체로 평안한 가운데 지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수르 제국은 점점 쇠퇴하고 있었다. 에셀하돈이 요때 설레를 쫓아서 두 명의 아들 요사람하고 사에게 공평하게 권력을 나눠 공동을 통치하게 했다. 결국 이 사람들끼리 이제 그 내분 권력 싸움을 해서 아수르가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바니팔은 이제 문화의 장려.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 역사를 얘기를 하니까. 자, 기원전 669년에 에셀하돈이 제3차 이집트 반란할 진압 부대를 이끌고 원정 출정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하란에서 정신병으로 병사하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왕실과 신하들이 충성 맹세를 받고 왕에 올랐으며 에셀하돈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점령한 일부 이집트 영토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하고 기원전 667년에 구스 왕의 왕이자 제25왕조의 파라오인 디르하가와 멤피스에서 진압했다. 디르하가를 멤피스에서 격파했다. 기원전 664년에 이집트를 총공격해서 이집트의 제20왕조를 멸망시키고 아버지의 수건이었던 이집트를 정복했다. 다만 이집트를 직할령으로 통치하는 것보다는 조공을 제공하는 동신국으로 두기를 원해서 느고 1세를 파라오로 즉위시켰다. 이 왕조를 이집트 26왕조라고 한다. 그러나 이집트 귀족들 일부는 이집트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정복자인 아수르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누비아로 쫓겨났지만 아직 살아있었던 이집트 왕 디르하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반란을 기획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아수르바니팔은 바로 반란을 진압했다. 한편 누비아에서는 제3대 파라오였던 샤바카의 아들인 따누타멘이 디르하가의 뒤를 이어서 25왕조의 마지막 파라오로 즉위했다. 그는 선대 파라오인 디르하가 치세 때에 아수리 침략으로 빼앗긴 이집트를 탈환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이집트를 공격해서 멤피스와 더베를 점령하여 이집트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고 느고 1세를 전사시키는 데까지 성공했다. 이집트에서 반란 소식을 들은 아수르바니팔은 바로 이집트로 돌아와서 느고 1세의 후계자였던 푸삼티크 1세와 함께 연합군을 꾸려 타누타멘의 군대를 공격했다. 결국 타누타멘의 군대가 패배하면서 이집트는 아수르의 간섭을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타누타멘은 남쪽으로 도망쳐서 데베를 거쳐 결국 구스 지방까지 후퇴했다. 타누타멘 뒤를 쫓은 아수르 군대는 40여일 만에 대도시 데베에 당도했다.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집트 일대를 한번 응징해야겠다는 싶었던 아수르바니팔은 협박 겸 보복으로 데베에서 무자비한 약탈을 자행했다. 이집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아수르 측의 데베의 대약탈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약탈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가 유출되었고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다. 결국 데베 대약탈로 인해서 구스 왕국이 최종적으로 이집트에서 쫓겨내려가면서 누비아 제20왕조의 시대는 완전히 종결되었고
아수르에 대항하는 세력은 완전히 끝장이 났다. 이후 아수르와 관계가 있었던 푸삼티크 1세를 이집트 제26제 왕조 파라오로 즉위시켰고, 이로써 사실상 아수르의 속국이자 신하나 다름이 없는 제26 왕조가 아수르 대신 전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외세 간섭이자 고대 이집트 최후 시대인 이집트 말기 왕조가 시작되었다. 자, 기원전 651년 이복형인 사마슈킨 묵킨이 바벨론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복 형제에 2년이 넘는 포위전에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648년 이를 진압했다. 이에 바벨론을 지원한 엘람과는 10년간 전쟁을 또 해서 기원전 요 기간 동안에 최종적인 승리를 거뒀다. 엘람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때 아수르 바니팔은 엘람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저항의 여지도 없애기 위해서 엘람 왕을 참수, 목을 잘라버렸다는 얘기가, 그 엘람 왕의 머리를 나무 위에다 걸어 놓았으며 그 앞에서 만찬을 즐겼다. 이렇게 아수르 바니팔은 전투마다 승리를 거둬서 아수르를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세력을 높일수록 더 많은 세력과 대치해야 했고, 특유의 가혹한 통치 방식 때문에 적대 세력이 너무 많아서 안정적이지 못한 정세였다. 결국에는 아수르 바니팔이 사망하자마자 아수르는 공세 종말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 바니팔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전쟁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에셀하돈 프리즘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므낫세가 에셀하돈 통치 시절에 아수르 포로 역대하 33장의 1에 11에 잡혀갔다는 그 프리즘 총 6면 중에서 므낫세 이름 제5면 55행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이 정벌의 업적은 요 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들을 기록을 했고, 요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추정을 하고, 또 요 기간 동안에 아세나돈이 사망했고, 또 요 기간에 아수르 바니팔이 왕위에 올랐고, 또 요 기간에 므낫세가 석방이 됐다. 므낫세 구속 기간은 최소한 4, 5년. 그 다음에 므낫세 31세 석방이 됐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자, 이렇게 그 기록을 이제 보려고 그래요. 프리즘의 기록을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잠깐 여기 제가 이거 번역을 했는데, 교수형 목을 매달아 죽였다. 주방장도 죽이고 연주자도 죽이고 니누의 광장이 자기 이름의 도시를 건설했다. 도로를 건설했다. 이집트 강가에 아르자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에셀하돈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게 전부 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영어로 된 거. 자, 영어로 된 거. 자, 여기까지. 여기 보면 55, 여기. 자, 55줄 므낫세 두로왕 발루, 유다왕 므낫세, 에돔왕 쿠스가브리, 또 모압왕 가자, 에크론, 그발, 또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지중해 왕하고 또 10명의 왕 해서 총 22명의 왕이 아수르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기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